자,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중요한 걸 한 개 할게. 요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깜빡하고 말을 안 했었는데, 요건 할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등차 수열 파트에서 했었어. 오케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AN은 SN-SN- 이거 기억나지? N이 2 이상이다. A1은 S1에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 맞죠? 요거는 등차건 등비건 상관없이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일단은. 오케이? 그래서 등비 수열 합에 있어서도 AN으로 고치는 게 필요하거든. 오케이? 그게 여기 적혀 있다. 여기를 딱 보시면은 여기 SN이 3 곱하기 2의 n승의 마이너스 3 이래 돼 있고, 얘는 3 곱하기 2의 n승의 플러스 1 이래 돼 있잖아, 맞죠? 지난번에 내가 등비수열의 합의 꼬라지라고 하면서 여기가 3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 맞아 이렇게 했던 거거든. 오케이? 3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 반대했을 때. 근데 얘는 3이고 플러스 1 있잖아, 맞죠? 요거는 짝퉁이야, 똑같이. 얘도 짝퉁, 얘 진짜 거. 그러면 AN을 구하려면 SN-SN-1로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3 곱하기 2n승의 마이너스 3 이거 그대로 적었어, 이렇게. 그럼 SN-1이라는 것은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해야 됩니다. 3 곱하기 2의 n-1승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하면 돼. 그럼 3 이렇게 날라가거든? 그럼 3 곱하기 2n승에서 3 곱하기 2의 n-1승을 빼기를 해주면 돼. 그렇게 빼기 해주면 AN은 아마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리고 n이 2 이상이다 나오고 a1은 s1에서 구해라? 그러면 그 s1이라는 것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잖아, 맞죠? 그럼 6에서 3 뺀 거니까 3이 될 거 아닌가?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봐봐. 요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봐. 그럼 2의 0승이 되면서 1 되고 3만 나오잖아, 똑같이, 맞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진짜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적을 필요가 없고 a에는 3 곱하기 2의 n-승 n 이렇게 적으면 돼, 그냥. 그럼 초항은 3이고 공비가 2니까 공비가 2인데 잘못 적었네. 3. 그다음에 6 되지, 6 맞죠? 그다음에 이 12가 아니라 12 이렇게. 공비가 2이기 때문에 맞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더라는 거지. 맞잖아. 2를 대입하면 6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진짜 거라는 거 좀 생각해 줘.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짝퉁이 있어. 짝퉁도 an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요 3 곱하기 2n승의 플러스 1에서 빼기 3 곱하기 2의 n-승의 플러스 1을 빼주면 1 날라가고 요거 계산하면 되더라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럼 AN은 3 곱하기 2n-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n이 2 이상이다. 그럼 A1은 S1에서 구하는 건데 S1이라는 것은 이제 1 대입해봐. 그럼 얼마 나오는데? 7 나오잖아. 맞죠? 7. 그러니까 얘는 따로 적을 수밖에 없는 길이야. 짝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적어야 돼. 이렇게. 됐죠? 그럼 첫 번째 항은 7이고 두 번째 항은 n절에 2를 대입한 건데 이게 6이 나옵니다. 6. 내가 잘못 적었어. 6이고 그 다음에 또 10이고 맞지? 그 다음에 24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공비가 2로 돼 있기 때문에. 요 관계도 좀 기억해줘. 이해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원리 합계라고 있습니다. 원리 합계. 원리 합계가 있는데 원리 합계는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수능에서는 거의 잘 안 나오고 내신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좀 공식이 되게 복잡하고 보이지만은 사실 몇 가지 공식만 좀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별로 어렵진 않아. 자,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달리법이라는 게 있고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 달리법에는 그냥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친구 간의 동거래, 친구 간의 동거래. 복리법 은행과의 동거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달리법이 뭐냐면은 이상 공식이 뭐 적혀 있잖아, 맞죠? 이거 필요가 없어 사실. 왜냐면 이 생각해봐라. 만약에 달리법에 있어서 네가 친구한테 100원을 빌려줬어. 100원. 100원을 빌려줬어. 이렇게 처음에. 근데 매달 이자를 10%를 할 거래. 10%. 오케이? 그러면 다음 달에 이자는 얼만데? 100원에 10%면 10원 아니야, 10원? 됐지? 두 번째 달에도 10원이 돼. 세 번째 달에도 10원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만약 1년이면 10원이 몇 번 있어? 12번 있잖아, 12번 맞죠? 그럼 이자만 해가지고 10원이 그 12번 있으니까 10 곱하기 12. 그 다음에 플러스 원래 원금이 100원이었거든? 요게 바로 달리법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 이자를 10% 매기면 그 다음에도 그 처음 금액의 10%또 처음 금액의 10% 계속 이래 되는 게 달리법입니다. 은행에서 이런 계산을 하잖아.
은행에서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케이스를 쓰는데 그게 바로 복리법입니다. 복리법이랑 선생님이 뭐라 돼 있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또 다시 계산한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복리법으로 한다라면은 만약에 처음에 100원이야 100원. 똑같이 복리법으로 해가지고 10%를 만약에 붙인대 10%. 됐어? 그러면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 합친 금액이 100원에다가 플러스 10원이 돼가지고 110원이 되는 거거든. 맞죠? 맞잖아. 그럼 110원에 대해서 이제 10%가 또 붙는 게 10%가 110원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11원이 붙으니까 121원이 되잖아. 맞죠? 그럼 121원에 대해서 또 10%가 붙는 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 원금이 100원이었지만은 10%가 붙고 그 붙은 원금과 합친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생각해서 또다시 10%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는 아주 무서운 놈이에요. 이게 바로 복리법이라 부릅니다. 근데 복리법을 간단하게 여기 보면 S는 A에 1 플러스 R의 n승이다 되어 있잖아. 맞죠? 이게 증가율 개념이나 마찬가지인데 요거 잠깐 볼까? 요거를 나오게 된 공식을 증명이라고보다는 그냥 추론을 이해하면 돼. 자, A라는 금액을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 근데 R이라는 이율이 붙는데,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붙었어. 그럼 뭐냐면 일단 원금 A거든. 그리고 이자는 이 두 개 곱한 겁니다. 원래 R%라고 해가지고 만약 10%라고 했다라면은 100분의 10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자가 되는 건데 그냥 편의상 그냥 AR 곱한 게 그냥 이자라고 적었어. 됐지? A 금액은 원금이고 AR은 이자야. 그래서 인수분해주면 A의 1 플러스 R이 이제 원금이 다시 되는 거야. 오케이? A 1 플러스 R이 원금이 되는데 또 여기서 또 R%라는 이율이 또 불어서 한 번 또 갔어. 한 번 또 갔어. 그럼 원금은 원래 이거고 맞죠? 원금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곱한 게 이자라고 했잖아. 그럼 A, R, 1 플러스 R 이래 될 것이고 맞죠? 그럼 여기서도 인수분해 다시 해주면 A의 1 플러스 R로 묶을 수 있잖아. 맞죠? 남아있는 건 1하고 여기 R이 남거든? 따라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더라 말이지. 아, 처음 첫 번째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은 A의 1 플러스 R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붙어서 두 번이 붙은 거잖아. 결국 두 번이 이자가 붙어버리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어떻게 돼? A의 1 플러스 R의 3승이 되고 n번이 붙으면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되더라 이 말이지. 이게 바로 복리법입니다. 증가율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여기 딱 적혀 있잖아.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다 돼 있잖아. 맞죠?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야 이거 잠깐 봐봐.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야. 예를 들어서 5천만인데 매년 15%씩 증가해. 매년 15%. 처음에 15% 증가하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살이 더 붙었잖아. 맞죠? 거기에를 또 15% 증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복리 형태로 해서 매년 15%씩 증가한다면 3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다면 A는 원래 거 5천만에다가 1 플러스 R, 1 플러스 0.15, 15%니까 그거에 몇 년, 30승, 이 값이 바로 3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되더라 이 말이지. 물론 여기 1.15에 30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준다 그 값들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증가율이더라 이 말이지. 증가율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돼.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 n번 증가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넣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CP 처음 한 번 넣고 계속 원금 이자가 이렇게 붙으면 n년이 됐을 때 이런 금액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지? 자, 이거를 이해했으면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원리 합계라는 걸 해야 돼. 이게 장난 아니지 이거 복잡하다. 원리 합계라는 거 적금의 원리 합계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번엔 네가 은행에 가서 적금을 넣는 거야. 생각을 해봐라.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넣는다 생각해봐. 첫 달에도 10만 원, 둘째 달에도 10만 원, 셋째 달에도 10만 원 계속 적금을 넣는 거야 금액을. 그럼 1년 됐을 때는 원금만 해도 120만 원인가 되잖아 맞죠?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12개월이면 120만 원이 되잖아 맞죠? 근데 그에 따른 이자가 있을까 이가. 그런데 시간은 곧 돈이야. 시간은 돈. 왜냐하면 봐봐 여기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는 걸 우린 기수불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는 걸 기말불이라 불러. 먼저 기수불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년 초에 이제 매년 초에 A라는 금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1년 첫 번째도 A1을 집어넣고 두 번째도 A1을 집어넣고 세 번째도 A1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근데 기간이 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다 틀리잖아. 어차피 맞죠?
다 틀리기 때문에 이자도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1회째 A라는 금액을 쫙 N년 동안 돈을 그냥 은행에 예금해놨어. 그럼 N년 동안 이자가 붙을까 이렇게. 그럼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되지 아까. 복리법 그거. 이게 되잖아 맞죠? 근데 두 번째 집어넣으면 2년 초에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 맞죠? 그럼 들어가 있는 기간은 1년 짧잖아. 은행에 들어가 있는 그 기간이.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N-1승이 되더라 이 말이지. 세 번째 거는 N-2년이 될까요? 당연히 기간이 들어있는 기간이.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2승이 되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N년이 됐을 때 여기 1년 동안 이제 돈이 집어서 1년 동안 돈이 들어가 있다가 이제 이자가 붙은 거거든.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1승이 되더라 이 말이지. 그 위에 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돈 집어연 거, 두 번째 돈 집어연 거, 세 번째 돈 집어연 거, 그 다음에 N년이 됐을 때 돈 집어연 거. 그것들이 이자들이 싹 다 붙어서 다 더한 거. 이거 전체를 다 더한 금액이 적금 총액이란 소리지. 내가 총 받는 적금 총액. 원리 합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 친구 보이지? A의 1 플러스 R의 인승. 이게 바로 초항이 되고 둘째 항은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기 때문에 공비는 얼마인데? 1 플러스 R이 되고 있잖아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아, 이 원리 합계라는 것도 결국에는 등비 수열의 합이네.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돼.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쓸 것인데 초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만 체크해 놓으면 돼. 야,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에 맞지? 이거 A의 1 플러스 R. 이게 첫째 항이구나. 이걸 좀 생각해 주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구나. 이걸 좀 생각해 주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복잡한 공식 뭐 적혀 있잖아. 아, 이거 생각하지 말고 요걸 생각해 요거. 원래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공비 마이너스 1의 초항 공비의 항수 마이너스 1 이거였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매년 초에 돈을 집어내는 것 같은 경우는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란 말이야.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 이게 공비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초항이 오잖아. 초항 A의 1 플러스 R이었고 또 1 플러스 R의 N승 공비의 n승의 마이너스 이거를 해주면 된다 소리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뭐라고? 아, 네가 첫째 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만 알면은 등비수를 합으로 해가지고 이 적금 총액, 즉 원리 합계를 구할 수 있구나 이 소리입니다. 됐지? 시험 칠 때 이거 외워야 돼.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란 거. 그리고 등비수의 합을 썼다는 것만 생각해야 돼. 이게 바로 매년 초에 돈을 집어야 하는 것이고 기수불이라 부른다. 오케이? 기말불이라는 것은 매년 말에 돈을 집어 있는 거야. 매년 말에 돈을 집어 있는 게 기말불이라 부르는데 여기 이 부분을 1년 말이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요 위에 거하고 좀 그림을 좀 비교해 봐봐. 요 위에 그림은 여기서부터 A가 스타트해서 여기서 끝났잖아. 맞죠? 이게 N번 들어간 거거든, 돈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해. 한 칸 밀어줘. 한 칸 밀어줘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여기 그 돈을 넣었다 바로 뺐어 이거는 여기서 끝나 그래야지 n번 되는 거거든 한 칸 밀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제일 마지막 A는 이론상으로 돈을 넣었다 바로 뺀 거기 때문에 이자가 붙지 않아 그래서 A가 바로 초항이 되고 공비는 또 1 플러스 R 공비는 똑같더라 1 플러스 R로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밑줄 거 하나씩 밑줄 거 첫째 항이 A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더라 이걸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을 쓰면 된다 따라서 공비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1. 첫째 항 A 1 플러스 R의 N승의 마이너스 1. 이걸 써주면은 바로 기말불에 즉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는 거에 원리 합계가 되더라 이 말이지. 오케이? 헷갈리지? 어려워 이 부분. 어렵고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 내가? 니 두 가지밖에 없어. 결국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느냐 그냥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는다 그걸 생각해주고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A의 1 플러스 R 공비는 1 플러스 R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게 되면은 첫째 항은 A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서 등비수열 합공식 써서 문제 풀면 됩니다. 오케이? 자, 샘플 한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샘플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 예제 보시면은, 예제 봐봐, 예제 보시면은, 여기 봐봐. 매년 10만원씩 연이율 R, 이게 A야. A라는 금액, 매년 집어넣는 금액. 연이율 10%, R이 10%고, 복리로
10년 동안 n이 10이네 그러니까 적립하려고 한다. 적립 시기가 다음과 같을 때 10년 말까지의 적금의 원리 합계를 구해라. 10년 말까지 기말불 그게 아니야 이거는 매년 말에 넣느냐 매년 초에 넣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A고 이게 R이고 이게 N이라는 것만 체크해놓고 1.1의 10승은 2.6으로 계산한다 돼 있지. 그래서 내가 뭐 구하랬어? 초안과 공비만 알면 된다고. 초안과 공비. 자 매년 초에 돈을 집어야 돼 있고 이건 매년 말에 돈을 집어야 되잖아. 그럼 이건 초안은 내가 뭐랬어? A에 1 플러스 R이랬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랬거든. 그럼 A가 얼마였어? 10만 원이었고 1 플러스 0.1 10%니까 연이율이 10%니까 0.1 공비는 1 플러스 R 1 플러스 0.1 이게 바로 초안과 공비더라. 그래서 10년 동안이랬으니까 S10 해서 등비 수열의 합을 씁니다. 오케이? 공비가 이거기 때문에 1 플러스 0.1 빼기 1. 그 다음에 초항은 10에 1.1 맞지? 1.1. 그 다음에 1.1에 10승 마이너스 1. 이거를 산수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1.1에 10승 같은 경우는 여기 2.6이라고 있다. 여기 2.6이었지? 요거는 계산하면 0.1이고 이거 귀찮지만 산수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176만 원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매년 말이라고 있어요. 매년 말. 매년 말에서 내가 뭐라 그래? 초항이 A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라. 이것만 좀 기억하면 되잖아. 그럼 초항 A라는 것은 10만으로 적으면 되고 공비는 1.1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S라는 S10이라는 것은 공비 얼마다? 1.1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초항은 10. 1.1에 10승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된다. 요거를 계산해 가지고 딴딴딴딴 계산은 16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지? 결국은 뭐야? 니네가 앞에서 이론이 어쨌다 저쨌다 하더라도 결국엔 초항이 뭔지 공비가 뭔지만 구해서 등비수열의 합을 쓰면 답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는 안 풀어줬는데 뭐 달리법이라고 해가 별 내용은 없어. 여기 달리법, 복리법 있잖아. 내가 달리법 말하되 친구 간에 동거래를 했잖아. 맞죠? 특별하게 책에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 그지 쓰지 말고 그냥 원금이 10만 원을 연이율 6%로 10년 동안 다음과 같이 예금할 때 그 원리 합계를 구하는데 자 10만 원을 6%로 10년 동안 예금한대. 그럼 일단은 원금이 얼마인데? 10만 원 맞지? 이자는 어떻게 돼? 10만 원에다가 연이율이 6%니까 0.06 그다음 곱하기 10 왜 10년이니까 맞죠? 그게 바로 이자잖아 맞죠? 그럼 16만 원이 돼. 산수 계산 되게 단순해요 어차피. 오케이? 자 근데 복리법으로 만약에 하랬다면은 10만 원이 있어. 그럼 6% 매년 10년 동안 이제 묶어둔 거예요. 그러면 10에 1 플러스 R의 N승 있잖아. 요거 기억나나? 아니 아까 내가 복리법은 이거는 좀 기억해야 돼. R%로 N년 동안 이렇게 증가했을 때는 A에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했습니다. N승 이렇게. 이거. 맞지? 이거. 그래서 A 10만원 1 플러스 0.06 0.6%니까 그거에 10승에서 1.06에 10승이 나옵니다. 1.06에 10승이라는 것은 1.79로 계산하라고 돼 있다. 1.79 곱하기 10을 하니까 17만 9천원 뭐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원리 합계를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수열의 기납법 조금 더 어려운 걸 하도록 할게. 여기까지.